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대통령 목소리 똑같으시네. 구공이부님. 구공이부님 진짜로 대통령 맞으시나요? 9881님 정말? 이번 명절은 크고 선명한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일들과 함께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빌고 또 밀린 이야기도 나누는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정부는 9월 11일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강요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President Trump announced today he informed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So last night the president asked for Ambassador Bolton's resignation. As I understand it, it was received this morning. 네, 9월 1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왜 이렇게 웃어요? 정치권 좋아서? 정치권도 오늘 일제히 귀성 인사에 나섰는데 네.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추석 인사를 했네요. 네, 문 대통령이 일단 그 SNS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냈고 네. 또 깜짝 라디오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아까 여성시대인가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고 설날에는 네. 고다방 연결을 좀 설날이요? 네, 내년에? 네, 추석 말고요? 네. 다음 명절에 다음 설날? 아, 네. 미안해요.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좋습니다. 양반장.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양반장 맞죠? 그렇죠. 이게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네. 아까 이제 볼턴 보좌관 정격 경질, 상당히 놀라운 소식인데. 그거 물어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요, 그 얘기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오늘 아베 총리가 개각을 단행했잖아요. 예. 극우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됐다면서요.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다른 질문이 나온 그러니까. 거 같아서 깜짝 네.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번에 설날 얘기해가지고 제가 순간 좀 헷갈려가지고. 예, 네, 네. 일단 일본 19명, 장관 19명 중에 그 아소다로 재무상하고요. 스가 네. 관방장관 빼고 뭐 2명 빼고 17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대단하네요. 예, 네. 근데 뭐 큰 일단 폭이네요, 아주. 예, 네. 뭐 대폭 개각인데 일단 면면을 보니까 완전 뭐 우익들 판이다. 예, 그래요? 그 특히나 뭐 일본 최대 우익 단체라는 그 일본 회의의 네. 핵심 간부도 네. 이번에 이렇게 장관이 됐다고 하고요. 네. 아무튼 뭐 지금 한일 관계 개선 과연 이게 이루 뭐 요원하다 이런 네. 평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국 법무장관이 특별 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오늘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의 두 번째 이제 2호 지시죠. 그저께 임명장을 받았고 어제는 원포인트 인사를 했고 오늘은 제도 개선 지시 등 이른바 검찰 개혁에 빠르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인데 아무튼 그 내용도 그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 조국 장관의 지시 내용은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 또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우대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부의 기능을 줄이고 형사부의 기능을 늘리는 그런 방안이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신속히 만들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법조인 참여를 늘리고 또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하라는 그러한 특별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사 비리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했고요. 감찰권 강화로 대검 견제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된 사안과 관련해서 법무부 차원의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내놓았던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고 대검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어제 뉴스룸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잖아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 외압 논란으로까지 해석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오늘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던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무부 간부들에게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란 관련해서는 법무부 간부들이 알아서 움직인 것으로 일단 그렇게 규정을 지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얘기는 이따 양 반장 발제 때 추가로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정치권 분위기부터 알아보고요.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 추진과 검찰 수사 속보를 아울러 다루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WTO 제소 소식과 볼턴 백악관 보좌관의 전격 경질 소식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한가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보름달처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 여진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소위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추석을 앞둔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날씨가 앞뒤로 조금 흐리긴 해도 추석 당일만큼은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맑을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오랜만에 고향도 가시고 또 나들이도 가시고 풍성한 한가위 나시길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인사를 드리는 이유 짐작하셨겠지만 다정회는 연휴간 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매번 이렇게 쉬었던 건 아니고요. 설, 추석 이렇게 명절 때마다 각기 맡은 자리에서 또 아주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석 앵커를 대신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스룸을 진행하게 된 이상복 정치 2부장입니다. 뉴스룸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혜원 기자, 오전 10시쯤부터 정체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됐는데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른 아침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지만 제가 서 있는 서울요금소의 귀경 차량들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는 고석승 기자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 지금 열차가 출발을 했군요. 예. 자, 고석승 기자. 들립니까? 3, 2, 1. 네, 잘 들립니다. 예. 뒤에 보이는 것처럼 좌석은 이미 대부분 꽉 찼는데요. 고향을 찾는 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반장이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청와대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는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짙은 곤색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건데요. 보름달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겨운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깜짝 출연했습니다. 사연을 보낸 청취자인 것처럼 해서 전화 연결을 하는 이벤트를 한 건데요. 자, 갑작스러운 등장에 청취자들 한마디로 대통령 등절, 진짜 대통령 맞아? 하는 반응입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정말 대통령님이시네요.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네, 7302님, 안윤상 개그맨이죠. 대통령 목소리 똑같으시네. 예, 9029님.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9029님 진짜로 대통령 맞으시나요? 9881님 정말? 죄송한데 좀 인증 좀 해주셔야겠네요. 다시 한번. 예. 예. 네, 문 대통령은 노모가 계신 고향에 다녀오려고 한다면서 연휴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명절에 더욱 바쁘게 일해야 하는 택배기사분들, 또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연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비슷하다는 안윤상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야기했는데 바로 옆에서 들어본 제가 전해드리자면 정말 똑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예, 이 다시아 가난했던 2017년이 이제 곧 끝나네요. 예, 새해에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다음 뭐죠? 입 모양이 중요하네요. 예,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하하하.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가 조 장관에겐 진짜 국민 시험대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가 과연 관련 의혹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지 이 밥상머리 민심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란 건데요.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꺼내는 대신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정부의 뚝심 있는 경제 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주 안심하시고 추석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못된 조국 장관의 임명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두에 이제 두 위원장께서 삭발을 하셨습니다. 저부터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국회 앞 삭발식 직후 나왔습니다. 박인숙 의원 어제 무소속 이원주 의원에 이어서 이 소위 조국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삭발식을 했는데요.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즉시 조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줄곧 외쳐온 평등, 공정, 정의는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삭발한다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은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삭발식에선 뭐랄까요, 좀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삭발식을 마친 후에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또 기념 촬영하고 또 구호를 외칠 때였습니다. 참가자들 박인숙 화이팅을 연신 외치다가요. 화이팅! 김숙현! 화이팅! 조국! 화이팅! 자, 다시 한번 황 대표님 하더라고요. 조국 하면 물러가라 하십시오. 조국! 물러가라! 네, 이 박인숙 화이팅을 외치다가 그만 조국 화이팅까지 구호가 이어진 겁니다. 이 진행을 하던 참가자가 재빨리 말을 정정하는 장면이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추석 인사,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 소망입니다. 네, 내일 추석을 앞두고요. 청와대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역시 올 추석의 가장 큰 정치권 이슈는 조국 법무장관이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고반장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중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대구까지 가는 열차 안에서 중계를 했었습니다. 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하는 게 어때요? 내일 한번 제가 그러면. 정말이에요? 예, 아니. 네, 얘기할게요, 제가요. 예. 올라가서 바로 끝나고 나서. 좋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키워드가 공정과 공평이었죠, 최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은 보름달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라면서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또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 그리고 추석에도 계속 일하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또 감사를 전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뭐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또 깜짝 라디오 출연도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 뭐 많이들 들으시는 그 가수 양희은 씨하고 개그맨 서경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낸 청취자인 것처럼 해서 깜짝 전화 연결을 했던 거죠. 아까 신반장도 전해드렸지만 다른 청취자들 반응이 뭐 당연히 깜짝 놀라면서 진짜 맞냐, 대통령 맞냐, 안윤상 씨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있었죠. 어쨌든 문 대통령 이번에도 택배기사와 같이 연휴에 더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인사를 했고요. 라디오답게 노래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신청곡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일단 뭐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박인수 씨와 그 이동원 씨가 함께 불렀던 향수 신청하고 싶은데요. 왜 이제 명절 때도 고향에 못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아예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향수라는 정지용 시인의 알죠 노래? 저 노래 들어봤죠? 그 반장도. 노래는 제가 잘 그래요? 모르는데요. 저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불렀던 뭐 꿈엔들. 원래 노래 잘하는데 너무 놀랄까봐 하진 않을게요. 너무 잘해서 놀랄까봐. 자, 정치권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금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뭐 귀성 인사도 하고 또 한국당은 장외 집회도 열고요. 오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신 반장, 역시 가장 큰 화두는 조국 법무장관 이슈였죠? 네, 우선 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대대적인 조국 임명 철회 요구를 정쟁으로 일축을 하고 이제 포스트 조국으로 가자,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전략을 택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역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뚝심 있는 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귀성객들에겐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복지 서비스를 설명하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조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살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맡겨두고 국회는 민생을 살피는 일에 전념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반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귀성 인사를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로 대체하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가려는 모양새입니다. 조국 장관 이슈를 추석 연휴 내내 끌고 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자,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 박인수 의원이 조국 장관 임명 후에 두 번째로 삭발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 삭발식에 참석한 이후에 경기도 부평, 수원, 성남 등을 돌면서 정부 규탄 집회에 나섰습니다. 또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가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정표대로라면 오후 6시부터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광화문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국 장관이란 말이 잘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조국 펀드의 운용사 실소유주, 조국 오촌 조카의 말 맞추기 시도가 발각되었습니다.
다 죽는 케이스다라는 다급한 말, 그 한마디가 저는 조국 게이트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다음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는데요. 또 특혜 장관 자진 사퇴, 불량 장관 임명 철회 등의 구호가 적힌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추석 민심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사이에 편가르기가 될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을 통합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앞서 황교안 대표가 제안했던 소위 반조국 국민연대 구성에는 거리를 뒀는데요. 조 장관과 같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 정권을 단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은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심상정 대표,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여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겠다. 만인이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 강조했고요. 자, 민주평화당은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시장 그리고 용산역에서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자, 정동영 대표는 올 추석 조국 사태 등으로 민생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고 대목은 없어졌다면서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네, 할 얘기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부평을 경기도 부평이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발음을 좀 못해서 인천 부평 해야 되는데 네, 잘못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꾸 쳐다보길래요. 자, 아무튼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여론의 흐름이 어디로 돌아갈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정치부회의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 소망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 만큼 이번 결과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편 조국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 지시를 내렸는데요. 비위 검찰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또 검찰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는 그야말로 지금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조국표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했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자, 그 단장에 바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했는데요. 이 검찰 근무 이력에 없는 인물로 민변 출신의 이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12년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 서울 강동갑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죠. 당시 홍보용 포스터를 보면요. 검찰과의 전쟁, 검찰개혁의 신, 그야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당시 조국 장관은 그를 채식주의자이면서도 근육질 축구광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장관 취임 후 첫 인사로 이 자신과 함께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물로 낙점을 한 겁니다. 자, 앞서 취임사에서 조 장관 검찰에 대한 감독 방안으로 인사권을 언급했습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은 고검장 3석과 또 검사장급짜리 이 3자리가 공석인데요. 정기 인사는 내년 2월이지만 장관이 곧바로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한 만큼 언제 또 누가 기용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일각에서는 이 인사권으로 전횡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됩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전보 좌천 인사를 하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서초동 법조 검찰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 취임 당일이죠. 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만들어 맡기자. 그러니까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는 건데요. 자,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다며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 법무부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외압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해석이 되지만 사실 의도와는 별개로 법무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당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왔는데 김무성 의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고 김진태 의원, 피의자가 장관이 되고 또 장관은 수사 피할 궁리만 하고 국제적으로 이런 망신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조 장관이 수사 라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부리고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만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던 법무부 조국 장관에게는 이 의견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 장관도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총장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저는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는 기존대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T 최모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공장간 돈 투자된 거 모르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조국 가족 돈 투자된 거 모르셨습니까? 녹취록 나온 8월 말 이후에 조국 씨랑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 방금 뒤에 들어간 웰스 C&T 최모 대표는 이 코링크PE에서 23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코링크 측이 다시 가져가는 등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점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와의 통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고 그 녹취록 가운데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조 씨가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화를 해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자, 웰스 C&T가 배터리와 관련한 회사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면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라라는 등의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하라는 대목도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또 자금 출처를 숨기자는 제안에 최 대표는 이 죽은 사람과 계약서를 써놓고 정리하자는 것이냐며 황당해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이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녹취록이 언론에 들어갔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투자사 대표 오늘 구속 여부 결정입니다. 네, 아마도 오늘 밤 늦게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검찰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그 발부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은 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의 이모 대표, 또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T의 최모 대표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이 됐고요. 두 사람은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코링크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14억여
여원을 대부분 웰스 C&T에 투자를 했고 이후에 이 웰스 C&T의 관급공사 수주액이 늘었다라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코링크 이모 대표는 자본시장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또 최 대표는 횡령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네, 이 두 인물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 조국 장관 가족 등을 둘러싼 관련 검찰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텐데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추석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짧게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상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인데요. 자, 윤석열 총장도 연휴 기간 동안 특별한 일정은 없지만 틈틈이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이 그저께 취임했고요. 어제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는 1호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포인트 인사를 했고요. 오늘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라는 등 추가 지시를 이어서 내렸죠. 예, 취임 직후 구성한 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그리고 기존의 정책기획단이 협의를 해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자, 이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좀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 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자,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 40세 이하 검사 그리고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무부 감찰관실 그리고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고요.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도 했습니다. 자, 조국 장관은요, 이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이 관행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금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감찰 강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로 일단은 좀 여겨지고요. 그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압박 수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조국 장관 그 지시 중에 낯익은 이름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이름이 나왔죠. 네, 그동안 검찰 내부를 향해서 비판의 발언을 아끼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 검사였는데요. 오늘 법무부 간의 보도자료에 유일하게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 장관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라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문정 검사를 비롯해서 이 검찰 내부의 자정 그리고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문정 검사는 최근 자신의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검찰이 내부의 비리 조사보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수사에만 열을 올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임 검사는 2015년 이 부산지검에서 발생한 고소장 위조 사건 당시 검찰 수뇌부가 이를 덮었다면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민간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보다 공문서를 위조한 귀족 검사의 범죄가 훨씬 더 중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 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또 대책을 수립하라라고도 했습니다. 특수수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고 우대하는 등 이 기타 검찰 제도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청문회 당시에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또 여당 의원들은 엄호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한 인물이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적이 상당수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걸 단계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정경심 교수 사건이요. 이르면 이달 중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정경심 재판이요. 그러니까 재판. 정경심 네네. 교수의 이번 사건을 형사합의 29부에 배당했습니다. 현재 뭐 가수 정중영과 최종훈의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물론 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댓글 공작 사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 등 다른 사건들도 담당했던 곳입니다. 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어야 하는데 이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례, 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그리고 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이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정 합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부로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경심 교수는요,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 조국 장관과 함께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이인걸 변호사 등등 이렇게 8명이 현재 이 정 교수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고요. 자, 정 교수 측은 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한 검찰이 지금 이 기소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 을 집중적으로 좀 문제를 삼을 걸로 보입니다. 통상 이 재판 진행 절차에 비춰보면 법원은 한 2-3주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만 이 검찰이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또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심리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동료 교수가 실명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정 교수가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이 정경심 교수와 같은 동양대 교양학부 소속인데요. 장경욱 교수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실명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정 교수와 관련한 의혹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내에서 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 피의자로 몰린 정 교수한테 불리한 증언하신 분들은 다 직함성함 밝히면서 인터뷰하시는데 제가 익명으로 나갈 이유가 없고요. 또 지금 저희 대학 사건만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가 부당하게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자신을 증명해내기 어려운 사람 곁에 서기로 마음먹으면서 저 혼자 또 우산을 쓰고 있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 전날 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학교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 이 학교 대장이 없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직원이나 조교를 통해서 결제를 올리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이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있냐며 그건 멍청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몰래 직인을 찍거나 또 직인 파일을 이용해서 컬러 인쇄를 했을 가능성 의혹에 대해서도 영화 같은 상상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조국 법무장관이 이제 취임 이틀 만에 2호 지시를 통해서 감찰 강화라는 키워드를 내걸었습니다. 아직 검찰 반응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묘한 신경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여러 가지 좀 벌어지는 속보 내용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조국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검토, 감찰 활성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부산에 172억 원을 들여 짓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더욱이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을 편성했다는 내용이었죠.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종시 어진동이라는 곳에 가면요, 이렇게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세종 호수를 이렇게 딱 끼고 있어가지고 아주 뭐 경치도 좋고 목 좋은 곳에 저렇게 있죠.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2016년에 개관을 했는데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만들겠다면서 부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등
32억 1,600만 원을 편성해달라라고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부산에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그러니까 문 대통령 퇴임에 딱 맞춰서 이 기록관을 오픈하겠다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보여드린 이 대통령 기록관은 뭐고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은 또 뭐냐 하실 텐데요. 자,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별도의 기록관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에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그 앞서 보여드린 세종시에 있는 그 기록관 보관 창구가 곧 있으면 다 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세종시의 통합 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여서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는 측면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것도 맞습니다. 대통령 기록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비해서 네. 이후에 세 분의 대통령 기록 생산량이 20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결국 앞으로 대통령들이 쏟아낼 이 기록물들의 그 양, 엄청난 양, 이전과는 비할 수준이 아닌 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별 기록관 이 설립에 물꼬를 문 대통령이 틀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야당 생각은 전혀 달랐죠. 전직도 아닌 현직 대통령, 그것도 임기 중에 퇴임을 대비한 기록관을 세운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요. 평생 예산과 월급을 세금으로 줍니다. 관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이적권 인사들의 이모작 인생 프로젝트입니까? 자유한국당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솔직히 여론 흐름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문 대통령 임기 7개월째였던 2017년 12월부터였다라는 이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좀 너무한다라는 반응이 좀 많았죠. 자, 이런 여론을 의식했던 걸까요? 오늘 날이 밝자마자 청와대에서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이렇게 전한 거죠.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해당 뉴스를 보고는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도 몰랐던, 지시하지도 않았던 내용이라는 거죠. 글쎄요, 사실상 이걸로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 무산돼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이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자신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 의사 밝혔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경찰을 향해서, 지금 자신의 아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 음주 사고 이건 지탄받아야 마땅할 범죄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와 내 아들 벌도 달게 받겠는데 이건 아니다라면서 말이죠.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의 사실 언론에 막 흘리고 있는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 경찰 입장도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박하기도 했더군요. 자, 글쎄요, 많은 누리꾼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그 아비의 심정 이해한다면서도 지난주 이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맹활약했던 이 장제원 의원의 모습 때문인지 약간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편 장용준 씨는 음주운전 추돌사고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자, 물론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이 합의가 조금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어제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 했었죠. 자, 어제 홍콩에서도 홍콩 대 이란의 아시아 예선전 있었습니다. 자, 홍콩 사람들도 축구 정말 좋아하죠. 보시는 것처럼 관중 저렇게 몰리는 거 보십시오. 자, 그런데 잠시 후 경기 시작 전에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놀라운 광경 펼쳐집니다. 이렇게요.
예, 자, 저 지금 이게 뭐냐면요. 홍콩 관중들 경기장을 등지고 돌아서 있습니다. 중국 국가 따라 부르는 대신 우 하면서 야유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 손동작 저희가 불러 처리를 했는데 그 손가락 욕 법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국가 우리 안 부른다. 니네나 불러라.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뭐 바깥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아베네가 앞서 뭐 저희 소개해드린 대로 조금 전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 19명 중에 17명을 바꿨습니다. 전면 개각입니다. 측근 전면 배치, 우경화, 강화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이 환경상에 임명된 이 사람, 이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하는 중의원 의원인데 올해 38살, 전후 최연소 3위 장관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죠. 자기 장남인 자기 형이 고이즈미 코타로라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유명한 배우입니다. 뭐 잘생긴 외모 또 뭐 좋은 집안 뭐 금수저 이런 것 때문에 정계의 프린스 뭐 왕자님으로 이런 별칭까지 있다는데 특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차기 일본 총리 지지율 아베 총리를 제치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데요. 안 궁금하시다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 관련해서는요. 아까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그 속보를 양 반장이 얘기했고, 그리고 이런 형사 사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용준 씨가 사고 직후에 벤츠 차량의 블랙박스 칩을 떼어서 가져갔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오늘 뭐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어제 많이 냈는데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기록원의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인 반응을 고민정 대변인이 아주 리얼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당 뉴스를 보고서 당혹스럽다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브리핑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건 이례적이네요. 설명하는 건. 그렇죠. 이 마치 뭐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혹은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개별 기록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또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문 대통령이 원해서 건립하라고 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뭐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야당에서는 그런 프레임 비슷하게 일단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표현까지 뭐 쓰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민정 대변인의 설명이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지시사항이 아니었다면요. 최 반장, 그야말로 국가기록원 자체 판단이었다는 거죠? 자, 일단 뭐 행안부와 국가기록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뭐 그런 건데요. 이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2017년 12월 ETF를 조직하고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권장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행안부가 이런 논의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그동안 뭐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러고 나서 내년 예산안에 이 건립 비용을 갑자기 청구하자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개별 기록관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었지만 이런 논의 과정 때문에 결국에는 뭐 암초를 만난 셈이 된 겁니다. 네,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직접 출연을 해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는데요. 1시간 뒤쯤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약간 뭐랄까요, 모양새가 약간 머쓱하게 이상하게 된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신속하게 뭐 공개가 됐고요. 또 이제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 거는 아무래도 추석 민심을 고려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이 추석 민심의 향배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조국 법무장관이 관련 이슈에 더해서 이런 이 내용까지 더해지면 좋을 게 없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는 그런 속보가 오후에 들어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부반장? 네, 엊그제 이 박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법무부는 그래도 어깨 수술은 필요하다라는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서 병원 입원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는 건가요? 예, 일단 왼쪽 어깨 부위라고 하는데 이 정밀 검사 결과를 바깥에 병원에 가서 받아봤더니 이건 수술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소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뭐 아시다시피 원래 허리 통증으로 이 형 집행정지 2번을 냈던 것도 허리 통증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깨 부위 통증까지 확인이 된 거죠. 연휴가 끝나는 16일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고요. 바로 또 수술을 하고 근데 어느 병원에 입원할 것인지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본 아베 내각의 개각 소식 잠깐 더 해보면요. 아주 대폭의 개각이 있었는데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빼고는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익 인사들이 완전히 전면에 포진했네요. 네, 19명 중에 17명을 교체를 한 건데 이 인물의 면면들을 좀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심하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하기오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최근 한국의 수출 규제 논란 때 한국에 수출한 일본 물품 일부가 북한에 유출됐다. 아님 말고 이런 주장을 폈던 사람입니다. 아, 기억나요. 네, 이 문부 과학상에 기용이 됐는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에 대해서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등 흠집 내기 시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육수장이 된 거고요. 또 최근 한국을 매춘 관광국이라고 말했던 에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 오키나와 북방 영토 담당상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제가 들으니까 최대 우익 단체인 일본 외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선봉에 섰던 글쎄요, 뭐 돌격대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인사들은 대부분 중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조금 전에 뭐 신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수출 규제 등 경제 조치를 계획하고 이끈 이 하기오다 대행은 문부과학상에 임명을 했고요. 수출 규제의 주무부서 수장이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요직인 참여형 간사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조치의 설계자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 장인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자민당의 중요한 직책인 자민당 제세조사회장에 기용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한 대로 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결례 외교를 반복해온 고노다로 외무상, 방위상에 기용을 했습니다. 네, 정말 면면을 보니까요 머리가 아파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친구 내각이라고 부르던데 그 일본어가 있던데 오토 뭐 있던데 양반장 뭐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도모다치 친구. 예. 그 내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친구 내각이라고. 예, 뭐 이렇게 붙여서. 오 도모다치 뭐.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할게요.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논란에 원치 않는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해임 사실을 알리면서 그의 많은 제안에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의견 충돌로 인한 해임인 걸로 보이는 거죠. 명백히 한 거고요. 하지만 볼턴 측은 먼저 사임 의견을 전달했다. 적절한 때에 말하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악관의 매가 날아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강경파, 매파, 그것도 슈퍼매파로 불렸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트위터로 그의 해임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어젯밤 존 볼턴에게 더 이상 백악관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많은 제안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존에게 사임을 요청했어요. 저는 존에게 그의 노고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많은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스트롱글리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백악관도 공식적으로 그의 경질 사실을 알렸습니다. John Bolton's priorities and policies just don't line up with the president's. And any sitting president has the right to put someone in that position that can carry out his agenda. 실제로 그동안 대북한, 대중동 정책에서 볼턴의 강경책이 트럼프 정부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과 의견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어제 볼턴의 해임 사실이 알려진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자신 역시 볼턴과 의견 차이가 컸다라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s entitled to the staff that he wants at any moment. This is a staff person who works directly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he should have people that he trusts and values
and whose efforts and judgments benefit him in delivering American foreign policy. There were many times Ambassador Bolton and I disagree, that's to be sure. 폼페이오 장관의 표정이 약간 밝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미국 언론들은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정부 내 라이벌인 폼페이오 장관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린 결과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볼턴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비판해왔고 폼페이오 장관은 볼턴의 비유연성과 비타협적 관점을 지적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CNN은 그동안 마찰을 일으켜온 볼턴과 폼페이오 간의 관계가 최근 들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 공식 회의장 밖에서는 따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면서 웃음까지 보였습니다. I'm never surprised. And I think Secretary Mnuchin would say the same thing. We work very closely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think we have a pretty good understanding of how he's thinking about things. 자, 그런데 볼턴은 백악관 발표와 다른 언급을 내놨습니다. 경질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볼턴은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내가 사임한 것이다. 지난밤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나는 적절한 때에 발언권을 가질 것이다. 나의 유일한 염려는 미국의 국가안보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이다 라는 입장인데요. 자, 이에 따라 볼턴이 향후 반 트럼프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강경파 볼턴의 퇴장으로 대북 노선도 좀 더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침 이 북미 실무협상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여서 당장 이 실무협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백악관 강경파 볼턴 해임, 볼턴과 의견 안 맞아. 네, 고다방 시간입니다. 금요일도 아닌데 무슨 고다방이냐 하실 텐데요. 추석을 맞아서 금요 고다방 대신 추석 고다방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미 고향으로 또는 휴가지로 떠나신 분들, 또 떠나실 분들 많을 텐데요. 관련해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정의 여러분. 저는 소리꾼 남상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나타나. 자,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좋은 날을 앞두고 고다방의 사연과 신청곡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지금 이 시간 열심히 고향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고향에서는 가족들 위해서 맛난 음식들 장만하느라 분주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함께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오손오손 이야기꽃 피우는 시간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다려지는데요. 이럴 때 흥겨운 우리 국악, 우리 민요 함께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너 결혼했니? 취업은 했니? 이런 소리보다는 서로 정답게 취임새 나누는 시간 얼씨구 좋다.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나라 선생이 부른 찔레꽃 신청합니다. 남쪽 나라 내 고향 이 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어휴! 네, 소리꾼, 국악인 남상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공연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자, 보내준 사연대로 이번 추석 연휴 즐겁고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들으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쪽 나라의 고향 언덕 위에 저가 삼가 그립습니다. 자주 걸음 입에 물고 눈물 네, 추석 연휴가 벌써 시작된 분위기네요. 네, 고 반장은 출근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반장들은 연휴 충분히 좀 보내기 바라고요. 자, 앞서 제가 양 반장 발제 때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치화를 내면서 나는 대통령 기록관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앞서 했는데 국가기록원의 입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서 기록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사업은 일단은 기록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네요. 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동 정책도 그렇고요.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볼턴 보좌관의 이제 강경책이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온 적이 많았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간혹 흘러나왔고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전격 해임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 언론들은 그 해임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예, 일단 자초지종을 좀 설명드리면 지난 8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아프가니스탄 무장 반군 조직 탈레반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비밀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판에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탈레반이 미군 1명을 포함해서 한 12명을 사망하게 한 이 테러의 배후임을 인정을 하고 그 테러를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려 했다. 이런 이유로 취소를 한 건데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사실 이게 백악관 내부에서 회동을 두고서 막 경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탈레반과의 협상에 반대해왔던 볼턴 보좌관 측이 이 비밀 회동 계획을 언론 등에 흘려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했고 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등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볼턴 보좌관은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볼턴 보좌관이 대통령의 비밀 회동 취소 결정에 본인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하고 다닌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해임 전날인 9일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볼턴 보좌관을 불러서 격한 언쟁을 벌였고 이게 해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있었고 이번 지금 얘기한 이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는 건데 볼턴 보좌관은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다. 물론 이제 많이들 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해임이 아니다, 사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도 아까도 보셨지만 해임, 잘린 거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작 볼턴 보좌관 본인은 내가 스스로 나왔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볼턴 보좌관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사임을 한 것이다. 지난 밤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트위터에 나는 지난밤 사임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자,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즉각 사임한다. 지금까지 미국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딱 짧은 2문장만 사직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깊다는 거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트위터로 해임 사실을 알렸고 지금 이제 마지막 볼턴의 문장을 보더라도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하고요. 볼턴 보좌관의 퇴장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이제 큰 영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위치가 중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이 북한 최선희 이 외무성 부상의 담화문 발표로 인해서 북미 실무 협상 논의가 다시 또 활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달 말쯤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이 물러남에 따라 미국의 이 대북 정책이 유연해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요.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퇴장을 하면서 이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해온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 등의 활동 공간이 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비핵화라는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볼턴 한 사람 나간다고 크게 바뀌겠느냐 이런 약간 회의적인 분석도 많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구심, 견제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격한 정책 선회를 할 가능성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폼페이오 장관 기자회견에서도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떠남으로 해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구체적으로 변화할 거란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소식도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실업률이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지난달 이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실업률이 3%, 3.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20대 실업률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2,73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5년 만에 최대치의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고용률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는데요. 고용률은 61.4%로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고용률이 44%로 1.1%포인트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해서 청와대도 입장을 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고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도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하는 등 고르게 고용이 개선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정책이 많은 성과를 내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도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고용 개선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와 추세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흐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트럼프 더는 필요 없다. 볼턴 전격 경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척프 리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물론 벌써 고속도로 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번 연휴 기간에도 정치권은 조국 법무장관 이슈로 시끄러울 듯합니다. 바른미래당이 내일 촛불 집회에 나서고 한국당은 일요일인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보고 대회를 갖습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 이슈를 이번에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태세입니다. 정치부회의 가족분들 모두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가족들끼리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식은 금물, 또 차 몰고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이 기본입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 지나고요. 16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반장만 내일 보고요. 나머지는 푹 쉬어요. 연휴 잘 보내십시오. 중계 잘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